교재는 111페이지 시스템 관리 첫 번째 회사 등록 정보가 되겠습니다. ERP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장 먼저 이제 작업해야 되는 게 회사 등록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등록 정보는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입력한 데이터를 마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한번 사용하고 지워버리는 그런 데이터, 즉 일회성 데이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ERP 구성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 마스터 데이터. 이 마스터 데이터의 프로세스는 시스템 관리 첫 번째 회사 등록 정보인 회사 등록이 제일 먼저 생성이 되고요. 자, 회사를 차리고 나면 그 밑에 이제 조직들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 등록, 그리고 사업장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부문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서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등록부터 부서 등록까지는 4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서 등록이 끝나고 나면 사원 등록을 합니다. 사원 등록은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원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즉 사용 여부도 결정을 지어줘야 되고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즉 권한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권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은 처음에 ERP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구축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력을 해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 내에 있는 환경 설정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즉 우리 회사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사용되는 게 시스템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등록부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 등록입니다. 다음의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회사를 등록하고 재로그인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회사 코드는 8000번에다 하고 회계연도는 그렇죠. 개업한 날이 1기, 뭐 달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그 해를 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2023년도에는 12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12년 동안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즉 회사의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기,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강남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네요. 그 사업자 등록번호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 등록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핵심 ERP 아이콘 더블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이해합니다. 자, 처음에 설치하면은 회사가 없죠. 그래서 0000 치세요. 자, 0을 4번 치십시오. 치시면 시스템 관리회사가 나왔고요. 사원도 없기 때문에 도움표 열어서, 자, 돋보기 여셔서 시스템 초기 설정 관리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암호는 시스템 대문자라 그랬죠. 그래서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프로그램 상단에 보시면 사용자는 시스템 초기 관리, 초기 설정용 관리자고요. 회사는 시스템 관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회사로 들어온 겁니다. 회사 등록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시스템 환경 설정, 사용자 권한 설정, 이렇게 6개의 등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들이 떴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 모듈에서는
회사 등록 정보 말고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회사를 등록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모듈이나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회사 등록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레코드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8000번이라고 치세요. 회사명은 주식회사 대명전자네요. 자,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대명전자. 구분은 법인이죠. 개인이면 개인사업자, 법인이면 법인사업자, 법인입니다. 회계연도의 기수는 12기라고 그랬어요. 자, 12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즉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계기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많이 잡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노란색 값이 있고 하얀색 값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자, 지금 사업자 등록 번호는 노란색이죠. 제가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안 넘어가고 띵띵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은. 그쵸? 이렇게 노란색 필드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즉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반드시 입력하셔야 다음 입력할 칸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필수 입력 사항이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21181255594.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자,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으로 떴어요. 자, 빨간색으로 떴으면 사업자 등록번호에 조합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 세 자리는 청소, 즉 세무사 코드죠. 두 개는 유형이고요. 네 자리가 일련 번호고 마지막 자리가 검증 번호입니다. 즉 9개의 숫자를 조합한 맨 마지막 10번째 자리랑 비교를 해서 맞으면 검정색, 그리고 전자신고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면 전자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자 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입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4번으로 수정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110-111-1971-023. 자, 대표자 성명은 김갑돌. 그리고 엔터. 그전에는 상단에 저장 버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엔터하면 저장이 되는데 ERP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마지막 입력하고 나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내국인이죠. 주민등록번호 있습니다. 6802-18-155-0261. 우편 번호는 돋보기 누르세요. 자, 코드돔 F2 또는 여기 코드돔 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죠. 자, 서울특별시 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다가 강남대로 강남이라고 두 글자, 첫 글자로는 조회가 안 되고요. 두 글자는 입력하셔야 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주소를 다 치시면 그 부분만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 쳐볼게요. 강남대로 한 칸 띄시고 302 그랬더니 강남대로 302가 빌딩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동이빌딩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입니다. 첫 번째 거를 지금 색깔이 약간 갈색, 그죠? 갈색으로 변했을 때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커저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얀색은 커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우편번호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고 뭐 팩스번호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서는 빈 칸이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업태 누르겠습니다. 업태는 제조네요. 자, 제조.
그리고 엔터.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종목 전자제품. 마우스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한 글자가 휘리릭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립연월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개업연월일 넣겠습니다. 2012년 02월 01일. 자,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용은 막아놨어요. 왜? 오류가 자꾸 생겨서 미사용으로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끝까지 치셔서 빈 레코드가 나와야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입력을 다 했어요. 여기까지 입력하고 여기에서 그냥 닫기를 해버리시면 입력한 부분이 저장되지 않고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하시고 나면 빈 레코드 또는 그 전에 있는 레코드를 건드려서 저장을 꼭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잘 못했다. 그럼 그냥 엔터 다 치셔서 빈 레코드가 나올 때까지 엔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이 되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추가 등록사항 한번 볼게요. 뭐가 있나? 자, 봤더니 회사의 영문이라든가 뭐 영문 주소, 홈페이지, 뭐 그룹 외어 주소, 그 다음에 요거 자택 우편번호는 누구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그쵸, 개인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사용하는 부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명전자, 즉 시스템 관리 회사에서 대명전자로 들어와야 되죠. 로그아웃을 하셔서 자, 로그아웃. 회사 코드 돋보기 열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사용한 8000번의 주식회사 대명전자가 나옵니다. 자, 선택하겠습니다. 아직 사원을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시스템으로 갑니다. 자, 시스템 복사하셔서 대문자로 암호 넣겠습니다. 로그인. 자, 회사 등록 정보 클릭. 자, 상단에 뭐가 바뀌었냐? 회사와 회계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회사는 주식회사 대명전자고 회계 기간은 10이고 2023년도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라는 걸 상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만약에 여기가 시스템 관리 회사로 되어 있으면 사업장 등록이 시스템 관리 회사 밑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사를 등록하시고 로그아웃 하셔서 다시 대명전자로 들어오신 후 사업장 등록을 하셔야 마스터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 한번 예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1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사업장은 회사 바로 밑에 있는 조직, 즉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하지만 그렇죠. 사업장별로 우리가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장부를 사업장별로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사업장 등록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본사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또는 뭐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뭐 총괄 납부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사업장 등록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명전자는 본사 외에 한 개의 사업장을 가진 조직이다. 즉 본사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장이 있대요. 본사는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받았고요. 각 사업장을 등록해서 전자신고 아이디 번호까지 있습니다. 즉 총괄 납부를 신청했대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로 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해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행할 때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 주식회사 대명전자에 천안 공장이
두 번째 사업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2000번에다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우리가 사업장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회사 등록 정보의 사업장 등록입니다. 클릭. 그랬더니 사업장에 1000번의 주식회사 대명전자 본사 입력 안 했는데 확 들어왔죠. 즉 회사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 회사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본사로 바로 사업장이 연계해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00번에는 주식회사 대명전자 본사고요. 그런데 지금 필수값인 관할세무서를 입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 넣도록 할게요. 자, 관할세무서는 본사에 즉 회사 등록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강남세무서장이 발급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강남이라고 치세요. 항상 조회를 하실 때는 두 글자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211번이네요. 그래서 본사의 관할세무서는 강남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점 여부는 여기다 선택하시면 돼요. 자, 눌러보면 만약에 본점이 아니다. 그러면 부 하시고 본점에다 여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본사가 본점입니다. 그래서 1번 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반드시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엔터 하셨나요? 자, 그리고 신고 관련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관련 사항 클릭. 우리 회사의 주 업종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주 업종 코드는 돋보기 열으셔서 이렇게 검색에 여기에다가 전자제품의 제조죠. 자, 제조. 그러면 제조업이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네요. 그죠? 그러면 전자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전자. 전자. 여기 나왔네요. 자, 전자 중에 우리가 어떤 걸로 할 거냐? 32100. 아, 요거 반도체. 요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요걸로 하겠습니다. 321000. 해당되는 거 찾아서 주 업종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데 주 업종은 뭐냐? 매출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업종이 주 업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메인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업종이라고 해서 부수적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업종을 저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과 법정동이 약간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넣으셔야 됩니다. 돋보기 누르셔서 본사의 주소지가 역삼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역삼이라고 쳐보세요. 역삼 1동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동도 누르셔서 역삼.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선택해 주세요. 코드가 좀 다르죠? 네, 행정동과 법정동의 코드가 좀 달라요. 이거는 지방세 신고할 때, 즉 구청에다 신고를 할 때 코드가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지방세 개인 법인 구분은 돋보기 표시를 눌러보시면 자, 우리는 주식회사가 앞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땡땡, 즉 22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01번. 외국인이다. 그러면 02번. 주식회사가 뒤에 있다. 그러면 21번. 합자 1명, 유한, 재단이다. 그 다음에 의료 학교법인 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21번이냐 22번. 근데 우리는 22번이 되겠죠. 자, 22번 선택합니다. 전자신고 아이디 있었어요. 전자신고 아이디 몇 번이었죠?
1, 2, 3, 4, 5, 6, 7, 8, 즉 8자리. 이 전자신고 아이디는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입니다. 전자신고를 할 때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죠. 그때 사용되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 적어 놓는 거예요. 뭐 주소지 전화번호, 뭐 신고용 휴대전화 이런 거 다 넣는데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사건 넣고요. 추가 등록사항 탭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있나? 자, 영문. 즉 본사의 영문. 요거는 이제 우리가 회사 등록 처음 했을 때 그거 그대로 끌고 옵니다. 본사는. 자, 이번에는 천안지점 한번 천안공장 해볼까요? 2000번 주식회사 대명전자 한 칸 띄고 천안공장 해주세요. 자,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211-81-12347 법인 등록번호 110-111-1971-023 대표자는 김갑돌 자, 우편번호 찾겠습니다. 천안시예요. 충청남도입니다. 자, 충청남도 천안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대로 칠게요. 그냥 쌍용 대로 한 칸 띄고 67. 자, 그러면 주유소는 아니겠죠? 아, 인하빌딩이요? 네, 밑에 겁니다. 그러면 커저를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셔야 선택이 된 거죠. 확인 아니면 더블 클릭. 업태는 제조 전자제품 엔터.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증 밑에 어느 세무서로 되어 있어요? 천안세무서입니다. 그러면 돋보기 누르셔서 천안이라고 찾으시면 312번이 되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업연월일은 2012년 02월 01일이네요. 자, 본점이 아니고 지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푸. 엔터는 끝까지 하셔서 빈 레코드가 나오게끔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천안공장에 신고 관련 사항도 넣겠습니다. 왜? 전자신고 해야 되니까. 자, 누르세요. 주 업종 코드는 자, 전자라고 입력하시고 32100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갈게요. 행정동은 쌍용동입니다. 그래서 쌍용동 엔터. 그러면 이렇게 쌍용이 여기 1동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 천안시 서북구 쌍용 1동. 법정동도 천안시 동남구 아닙니다. 서북구예요. 서북구 거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동남구 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서북구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앞에 있죠. 그래서 22번 선택하시고 전자신고 아이디 번호는 1, 2, 3, 4, 5, 6, 7, 8, 8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업장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신청했대요. 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는 어디에 입력하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환경에서 먼저 즉 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셔서 바꾸고 즉 환경을 바꾸고 다시 재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시스템 환경 설정은 변경되면 그 변경된 값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셨다가 다시 불러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총괄납부 먼저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총괄 납부는 본사에서 한다 그랬죠?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움창이 뜹니다. 자, 본사 선택하겠습니다. 승인 번호는 1, 2, 3, 4, 5, 6, 7 7자리입니다. 엔터. 그랬더니 1000번 본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 종사업장에 천안공장 넣어줘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천안공장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납부는 본사에서 하고 신고는 각 본사랑 천안공장에서 신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 이거를 총괄 납부라고 합니다. 입력하셨으면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업자 단위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시스템 환경 설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탭으로 오시고요. 회계 탭. 조회 구분요. 여기는 전체 다 보는 거 있고 공통으로, 즉 회계, 인사, 물류, 원가, 생산 이렇게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으로 된 환경 설정이 있고요. 회계 탭만, 즉 회계 모듈만 사용하는 환경 설정, 인사 모듈, 그다음 물류 모듈, 원가 모듈에서만 사용하는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회계 탭으로 오셔서 31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 지금 사업장별 신고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사업자 단위 신고인데 얘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1번은 사용하지 않고요. 2번을 사용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2번을 선택을 하시면 사업장 등록에서 총괄 납부 여기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주사업장을 지점에다가 만약에 내가 주사업장을 하겠다 그러면 주사업장이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천안공장이 주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본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 회계 모듈의 31번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따라서 총괄 납부냐 아니면 사업자 단위과세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